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과정인 정서지능 영양 시스템과 정서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서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우리의 생존이나 목적을 따라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서가 바로 급진적으로 나타날 때는 바로 우리에게 정서의 역기능과 역할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정서가 지향하는 우리 생존 프로세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정서의 역기능과 역할 변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인간의 목적 지향 생존은 동기나 정서에 유발됩니다. 또 이와 같은 동기와 정서는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파워의 다소 속성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기는 생존을 위한 목적 지향 행동을 유발하고, 이에 비해 정서는 바로 생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가시가 찔렸을 경우 우리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즉 정서는 바로 생존 조건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와 정서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기와 정서 협력 관계에 있을 경우 바로 동기는 정서의 지원을 받아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목적 지향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에 비해서 동기와 정서 경쟁 관계에 있을 경우 이들 중에 보다 영향이 큰 것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때 보다 영향이 큰 것은 동기와 정서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의 생존에 보다 유리한 것인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파워 다섯 속성에 의한 인지 능력에 의해서 판단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힘이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경우 행동은 무산되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은 보다 급진적이 되고 파행을 만들어내고 정서 역기능이나 역할 변형이 흔히 발생합니다. 정서 역기능은 정서가 생존이나 목적 달성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친 화는 우리가 화를 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흔히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의 역기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의 역할 변이는 바로 정서적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워 역할 변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파워 역할 변이는 파워의 행사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서 역기능이나 바로 정서 역할 변이는 바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라자루스는 정서의 핵심은 평정이고 정서는 산만하게 일어난 사건이기보다는 모양 잡힌 반응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 과정에 밀접히 관계된다고 설명합니다. 요약한데 정서의 역기능의 역할 변이는 인간의 생존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서지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서지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게 되면, 메이어는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정서정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정서지능은 정서의 역기능이나 역할 변이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심의 용어사를 보면 정서지능이나 정서지능의 영향은 바로 감정 정보의 처리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감정 정보나 감정 정보의 처리 능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고, 동기부여와 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감정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끄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베이할 같으면 정서지능은
사회적 진행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 정서를 평가하고 변별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정서지능을 요약해보면 정서지능은 결국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표현하여 목적 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서지능은 정서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목적 달성이나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서지능은 어디서부터 발생될 것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정서지능 영양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지 영양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정서지능이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서지 영양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서지 영양 시스템은 선천적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창의성과 근원적 다섯 정서지 영양과 파워의 다섯 속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림 3-6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은 정서지능 영양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서지능 영양 시스템 제일 바깥쪽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자리하고 있고 그 파워 다섯 속성 안에 자아, 실현,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자아, 실현, 경향성 안에 바로 근원적 다섯 정서지 영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정서진 회구로서 창의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창의성과 선천적 근원적 다섯 정서지 영향은 자아, 실현, 경향성에 포함되고 또한 인간은 후천적으로 이러한 근원적 정서지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근원적 정서지 영향은 그림 3-6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다섯 속성에 내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적 영양 시스템의 각 서브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피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아, 실현, 경향성과 창의성과 근원적 다섯 정서적 영향과 파워의 다섯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자아, 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아, 실현, 경향성은 매슬로의 예를 같으면 선천적인 것이로서 유전된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성취하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슬로의 예를 같으면 자아, 실현, 경향성은 자신의 본질적 특성을 실현하고 잠재적 가능성을 획득하게 하는 선천적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로저스의 예를 같으면 이 자아, 실현, 경향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러한 자아 실현 경향성은 다중의 심리적 방어 안에 깊이 묻혀 있으며 활성화되는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림 3-6을 보시게 되면 자아 실현 경향성은 파워의 다섯 속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이 바로 다중의 심리적 방어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정서지 영양 시스템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그림 3-6을 보게 되면 바로 정서지 영양 시스템 제일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창의성은 바로 정서지 영양 시스템의 핵이고 또한 자아 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의 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바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근원을 찾고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자아 실현 경향 개방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개방되어 스키마가 형성된 근원적 정서지능 영향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원적 다섯 정서지 영향입니다. 이 근원적 정서지능 영향은 도전적, 자기관리, 관계관리, 사회적 관리 및 환경 적응 영향으로 구성됩니다. 활성화된 정서지능 영향은 자아 실현 경향성을 개방하고 이것과 결합해서 고유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정서지능 영향과 창의성과 자아 실현 경향성은 바로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중고의 틀이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워의 다섯 속성입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 이미 우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속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고유한 인지 능력이 있으며
감각기관으로부터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결합해서 욕구나 감정, 태도 등의 내적 요소를 만들어내고 정서와 동기를 형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면서 그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서지능 영향은 창의성과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영향과 파워 다섯 상호작용으로 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서적 영향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원적 다섯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서적 영향은 근원적 다섯 정서적 영향, 즉 도전적 자기관리, 관계관리, 사회적 관리, 환경적 영향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각각 고유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표 3-1을 보시게 되면 도전적 정서적 영향은 인간을 하여금 도전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 행동 특성은 비전을 만들어내고 도전적 행동과 모험심과 변화를 주도하고 위험을 이런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 능력은 글자 그대로 자기관리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자기인식, 자기의 감정이나 능력과 한계나 가치나 목적을 알아내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자기 통제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관계관리 능력은 효과적인 인간관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 동기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만들어 인간관계 등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적 관리 능력은 자율적 질서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 관리 능력은 윤리적 및 도덕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타인의 정서 인식하고 감정이입 등의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적응 능력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집단에 적응하거나 타인의 정서에 자신의 감정을 귀속시키거나 성규모 인간관계 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림 3-7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 5가지 근원적 정서적 영향이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란 부분은 도전적, 붉은색은 자기관리, 녹색 부분은 관계관리, 파란색은 사회적 관리며 분홍색은 환경 적응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근원적 5 정서적 영향을 진단해보면 이와 같이 사람들에 따라서 근원적 5 정서적 영향이 나타나는 모양과 그 패턴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5 정서 영향 각각 고유한 정서적 자아 정체를 만들어내고 정서적 행동의 원천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서적 영향은 어떠한 정서적 행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바 같이 근원적 5 정서적 영향은 각각 고유한 정서적 행동 특성을 유발하고 이들은 인간의 내면에, 즉 인간의 생명 안에 연합의 형태로 내재하며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또는 둘 이상의 결합해서 기능적 정서지능 영향을 창출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도전적 능력에 의한 근원적 위험 감수 능력과 사회적 관리 능력의 리더십이 결합할 경우 기업가적 능력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관리 능력에 의한 자기 통제력과 환경 적응 능력에 의한 성규모 인간관계나 봉사와 헌신의 능력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골만 예를 같으면 정서지능은 좌절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충동 통제와 지연 만족이 가능하게 하고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적 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 5 정서 지능이 능률적이나 동시답을 작용하게 되면 표 3-2와 같은 이와 같은 인간 행동 특성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살펴보게 되면 첫째, 근원적 5 정서 지능이 능률적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호기심이 많아지고 도전적 행동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서지능은 정서의 역기능과 바로 정서 역할 변이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느낌일지라도 성장 기여로 간주하고 상생과 협력 행동을 만들어내고 타인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거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고 타인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며 환경은 노력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인내와 끈기가 있으며 개방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긍정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다섯 정서 진행 영향 각각 고유한 정서적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정서적 행동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다섯 가지의 근원적 정서 지능이 존재하며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바로 선천적으로 정서 지능 영양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 영양 시스템 인간에게 잠재적 능력이나 본능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바로 정서 지능 영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의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근원적 다섯 정서 지능이 발현됨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바로 인적 영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